자, 안녕하세요. 9시 4분 5월 10일 저녁 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부터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장 그렇게 막 특이하게 생각보다는 많이 막 그렇게 빠지진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장이었죠. 코스피 입장에서는 일단은 마이너스로 물론 최저가를 물론 찍긴 했는데 마이너스 2.21% 하락을 하면서 내려갔으나 반등을 보여줬죠. 밑꼬리 달면서 일단 플러스 양봉 마감 물론 개파락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0.55% 하락은 발생을 했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장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그 코스피랑 코스닥 주요 종목이었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조금 유의미하게 상승세 들어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특히 조금 주목할 만한 거는 장 일단 보기 전에 SK 하이닉스부터 잠깐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현재 플러스 2.33% 올라가 주면서 코스피 장 시장에 일단 지지대 역할을 해줬죠. SK 하이닉스 일단 처음에 개파락을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실적 발표 좀 긍정적으로 반도체 기판 긍정적인 소식 전해지면서 반등 이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고가 3.26%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2.33%로 상승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조금 바닥권에 대한 단기적인 바닥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코스피에서 확인을 해봅시다. 차트적인 입장에서. 코스피는 어제 5월 9일 월요일 날 외국인 거래량이 강하게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일단 저가 갱신을 시작을 한 거는 기정사실이었고요. 때문에 오전에 하락 움직임을 보였다가 오전 이후 쭉 반등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자체적으로만 살펴보면은 오늘 기관하고 외인은 물론 뭐 매도 거래량 강하게 동반을 했겠지만 근데 개인 매수세 재차 이어주면서 그나마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반등에 의한 그런 추가적인 반등 기대값 단기적인 추세를 생각한다면은 최근에 이어갔던 거는 볼린저 밴드 중간값까지 터치를 계속적으로 보여줬었죠. 이때 4월 13일, 4월 21일, 그리고 5월 3일까지 이렇게 몇 번씩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단은 볼린저 밴드 저점을 밑꼬리로 말아 올려줬다. 그래서 내일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한다면은 5월 9일 시가였던 2634까지 일단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이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패턴 상에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반등 추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저점의 가능성을 보고서 저점이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단기적인 입장에서만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으로 한번 봅시다. 코스닥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저점을 깼죠. 저점을 오늘 깨면서 코스피랑은 조금 대비되게 코스피는 이때 거의 저점을 종가 이하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하락을 추가적으로 한 거라면은 코스닥 입장에서는 종가 마감은 이쪽 이하 지켜줬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시장 동반 하락이 발생하면서 하락 시작 후 장 내내 조금 말아 올려주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었죠. 당일 저가가 마이너스 3.4%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종가는 코스피랑 비슷하게 마이너스 0.55% 사실상 갭 구간을 제외한다면 상승 시작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조금 이어가 준다. 볼린저 밴드 하방 이탈에 의한 반등을 이어가 준다면은 짧게는 여기 갭 구간이었던 860 리테스트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재차 여기 시가 구간 880까지 코스닥 열려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장 전체적으로는 일단 외인이 오히려 오늘은 코스닥에서 순매수 들어온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기관은 여전히 코스닥에서는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히려 코스닥 매수보다는 매도 움직임이 더 출현을 했고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수 이어오던 것과는 조금 별개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외인 주도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 움직이는 거 조금 중요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인해서 개별주들 움직임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뉴스를 잠깐 찾아보면은 재건 관련해서 EU 집행위가 우크라 재건 지원 공동 채권 발행 검토 뭐 이런 이슈 뜨고 도화 엔지니어링도 복구 사업 기대감의 상한가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공동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한 달에 6조에서 8조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뭐 이야기 나온 걸로는
러시아가 해외에 자금 동결로 묶여있는 거 그거 사용해가지고 재건 사업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이렇게 EU 외교수장 러시아 외환 압류해서 우크라 재건에 써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이거를 통제했던 전례가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고요.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거 사용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EU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급하게 압류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급한 거는 인플레이션에서 급한 거지. 자기네들 나라 복구하는데 사용하는 거는 일단은 급한 그런 사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을 막기 위해서는 러시아 자금 묶인 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유럽 입장에서는 일단은 자기네들 땅이 일단 붙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가 천연가스 동결로 인해서 지금 조금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급한 대로 러시아 자금이라도 해소해서 이걸 쓸 필요가 있다. 라는 주장으로 판단이 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 러시아 자금을 사용을 한다면은 조금 더 장기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유동성 측면에서 공급이 돼서 오히려 단기적인 그런 돈의 유통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진짜 사용을 한다면은. 일단 근데 사용을 안 하는 게 베스트인 게 러시아가 그거에 대한 보복성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복성 행위가 길어진다면은 전쟁도 전면전까지는 아니겠으나 조금 더 길어지는 그런 움직임을 피할 수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코스닥 열심히 돌아왔는데 코스닥 입장에서는 일단 단기 반등으로 880 전일 시가까지 열려있다. 여기까지 2.4%까지 재차 열려있는 관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까지 살펴봤고요. 옆으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은 일단 차트를 갱신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어제 많이 빠졌고 간펜의 마지막 자리인 8-1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새롭게 판을 짜야겠죠. 일단은 기존에 설정해놨던 여기 피보나치 확장 비율 1.382 이하로까지 일단 내려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중간중간 매물대를 확인을 하면은 382 이하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안쪽 진입을 마감을 했고 그래서 꼬리 반등한 다음에 여기 1.236 자리에서 현재 저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미장 시작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유의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자리에서 조금 움직임을 가정을 해본다면은 반등이 일단 꼬리대로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눌림 다시 한번 줬다가 상승하는 움직임 나와주지 않을까. 근데 그 상승이 조금 제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시간봉 입장에서는 이미 제가 RSI 대비 과매수 움직임이 이때부터 나왔죠. 이 때문에 여기가 지금 조금 유의미한 저항선 자리가 되겠다. 그래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이런 경로로 3700 정도까지 조정받은 다음에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한번 짧게 알아봤고요. 물론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일단 이탈을 했기 때문에 장기 추세에서의 하락이 이어졌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일도 한번 살펴보면은 오일 입장에서는 일단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한 다음에 일단은 반등을 시켜주진 못한 상태로 일단은 조정을 받았고요. 시간봉에서는 하락하고 그 다음에 매수 추가로 이어주지 못한 채로 저항을 받았습니다. 저항받고 일단 윗꼬리 만들고 4시간봉 다시 한번 지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일이 현재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일 관련해서 뉴스 한번 있나 찾아볼까요? 오일 쇼크 넘어 에너지 쇼크 온다 이런 소리 하고 있고 4시간 전 뉴스로 EU 6차 대러 제재안 누더기 될 판 러시아 원유 운송 금지를 삭제한다. 조금 양보할 필요가 있다. 경제 핵폭탄이다. 러시아 원유는 일단 들여올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6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까지 석유 제품까지 수입을 끊는 제재안을 준비 중이었으나 현재 이게 조금 뭉개질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겨울까지 이게 길게 이어진다면은 유럽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없이 버티지도 못하고 가스도 원유도 수입 중단한다 이러면은 난방을 할 수가 없죠. 거의 추워가지고 일단 사람들 인플레이션이 직각으로 맞고 있기 때문에 원유 금수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금수 조치가 해제된다. 제재안에서 러시아가 금지하는 거를 빼버린다. 그러면은 크게 힘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한다면은 기술적으로는 0.618짜리 105.1 정도 저항선 확인을 한 다음에 하락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하락 시에는 마찬가지로 하단에 초록박스 여전히 남아있는 거 다시 한번 지지받을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면은 볼린저 밴드 하방 자리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재차 이런 다시 한번 임시적인 횡보 흐름 보여줄 가능성도 물론 있겠고요. 볼린저 밴드가 지금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수렴에 대한 이탈이 어느 쪽으로 발생을 할지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이어간다, 해제하지 않고 이어간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 이탈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아니다 겨울까지 우리 안보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하방 85달러 정도까지 열려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달러 자리는 여기 10월 27일 고가 자리에서 200 그리고 추세적인 지지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열려있다 원유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한번 찾아볼까요? 나스닥은 설정한 구간에서 일단 반등이 나왔네요. 일봉에서 확인을 하시면은 여기 21년 3월 1년 2개월 전 가격에서 꼬리 구간에서 반등을 보여줬고요. 현재 자리에서 일단은 현재 아직 미국장이 열린 상황은 아니나 아직은 반등 추세 이어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일단은 하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12구간 저항이다. 구간 돌파를 하면은 여기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만 판단한다면은 12,600 정도까지 200포인트 가격 열려있다. 아무튼 나스닥은 12,600까지 열려있다. 기술적으로 물론 미국장이 시작하면서 미국이 아직도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은 하락을 재차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는 어제 거래량 터졌던 12,220 정도 구간인데 여기서 2차 지지선을 형성하고 반등할 수 있는지 횡보할 수 있는지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까지 짧게 한번 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종목 질문 받고 빠르게 특징주랑 오늘 주시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구형테크입니다. 구형테크 4월 19일날 그럼 주시 종목이었는데 자동차 부품 테마고 그리고 시트랑 브라켓 주로 매출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4월 19일날 이때 선정을 했었는데 이때 4월 20일날 윗골이 길게 말았으나 매물대 거래량 터진 매물대에서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모습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관 그리고 외인 샀다 팔았다 지속하는 과정에서 기관들은 매도 물량 조금씩 줄여가면서 움직이고 있었고, 근데 줄여가는 동안에 여기 가격대 계속적으로 지켜줬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추적 관찰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여기 수렴하면서 조금 모아갈 그런 여력이 남아 있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일단 상승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올렸던 거는 구형테크 13% 강세, 현대차 조지아에서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하나 이렇게 이슈가 하나 붙어 있었고요. 5월 10일 오후에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구형테크 이거 한번 올려줬다, 수렴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특징주 특성상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지지 짧게 한번 보여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꼬리 구간 시가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간다면은 매물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흔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돈봉 측면에서는 오늘 만약에 이렇게 움직여줬죠.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추세선 짧게 하나 그어주고 다음 고가에서 짧게 하나 쭉 그어주고 상승 세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직 힘이 남았느냐를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상승을 이때 거래량 동반하면서 11시 구간 11시에서 12시까지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을 했고 매도세 이때 다 빠져나간 거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지지 구간을 여기 빠져나갔던 구간 4,230원 정도의 지지를 열어둘 수 있겠다. 만약 내려오면은 이런 식의 움직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왜냐? 이제 시외가 마이너스 1.1%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4,460원 자리까지 일단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추가적으로 빠른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은 조금 짧게 올렸다가 마감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조정하는 걸 기다리면은 일단은 여기 이하 4,440원 이하 구간에서 움직이면서 4,240원까지 조금 하락을 초반에 보고 하락하면서 조금 거래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재차 2차 바닥 어딘지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전략 세워볼 수 있겠죠. 구형테크 짧게 봤고요. 구형테크는 이전에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재무 관련 설명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도화 엔지니어링 종목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에너지, 남북 경협, 그리고 뭐 철도 이런 테마에서 붙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그 재건 이슈로 인해서 도하 엔지니어링이 좀 주목을 받았고요. 찾아보면은 도하 엔지니어링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 기대감의 상한가. 도하 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업하는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다. 그래서 제 직접적인 상승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해볼 수 있겠고요. 오늘 기관이 마이너스 120만 주 매도한 거에 비해서 외국인 플러스 2만 3천 주 미미하게 들어온 상태고, 일단 상한가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그런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일단 매물대는 없고, 주봉에서도 매물대가 이때죠. 2019년 9월에 일단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매물대는 현재 자리에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 여력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 12,700원이랑 14,35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물 측면에서 조금 더 보면은 오세훈 테마가 붙어있죠. 시가총액 3천억짜리. 운기 매출로 보시면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조금 긍정적인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4분기 1,800억 그리고 영업이익 40억에서 110억으로 증가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용역 수익 76억 23. 근데 재무보다는 현재 도화 엔지니어링이 상승한 거는 이슈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우크라이나 참여 이력에 그런 부각을 받았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차트상에서는 막 딱히 그런 마땅한 지지대라고 확인할 만한 그런 근거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저항선 그냥 이어보면은 1,500원 정도 위치하고 있다. 현재 자리에서 마이너스 13% 정도 마이너스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꼬리도 10,000원대 구간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11시에 한번 올려줬다가 매도 물량 나왔고, 그 다음에 재차 매수 물량 장악하면서 올려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봉 입장에서 제대로 된 매수 물량이 나왔던 12시 15분 종가 자리 1,400원 자리가 유효한 조금 지지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에서 상승했다가 조정받았고, 횡보했다가 상승 쭉 이어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낮추면은 1,200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조정을 받아서 1,200원 만약에 온다면은 조금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홍상 추세선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는지가 조금 주요 관점이 되겠죠. 상방으로는 주봉상 12,700원 짧게 한번 열어둘 수 있겠고요. 매물대는 뭐 이미 상한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뭐 지금 판단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상한가라서 신규 진입이 부담스러운데 안 오른 재건주 중장 비주를 눈여겨보는 것도 방법일까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에서 올라간 거는 일단은 그날 부각받은 종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뱅간한 종목들은 한번 그날 부각받으면은 다음날 막 엄청나게 강하다 그런 게 아닌 이상 2등주 3등주는 조금 힘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등주가 힘이 빠지는 순간 2등주 3등주는 더 크게 힘이 밀리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될 거는 1등주 위주로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 함정입니다. 보는 거는 만약에 2등주 3등주를 공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1등주가 눌리는 것까지 기다린 후에야 눌림 매수하는 게 좀 좋은 관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엔지니어링이 일단 상한가를 만들어주면서 조금 1등주의 역할을 단기적으로 해줬는데, 도하 엔지니어링이 현재 자리 여기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그러면은 처음에 상한가 만들었던 구간에서부터 조금 눈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한가 만들었던 구간까지 일단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지받으면서 추세 상승 여력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방법이 되겠고, 밀린다 그러면은 상한가 전에 형성했던 매물대에서 매수 대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근데 2등주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은 대부분 가격을 빠꾸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부각받았던 이하 가격까지. 그렇기 때문에 2등주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이때 가면 오히려 다시 1등주의 눈을 여겨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도하 엔지니어링 봤고요. 세 번째 특징주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큰 움직임을 보였죠. 5월 4일 이때 좀 부각을 받았는데, 이때 삼성전자 5G 장비 계약 수주 소식 뭐 그런 거랑 자동차 부품 관련해가지고 올라갔고, 이슈 잠깐 짧게 한번 살펴보면은 러시아 원자재 수출 금지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생산업체, 최근에 그 윤석열 정부 친환경 플라스틱 테마로 부각을 받은 걸로 조금 기억을 하는데,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기준 마련 그런 이슈가 있었죠. 이런 거 윤 정부 생분해 플라스틱 기준 만든다 하루 전에 그런 정책을 보여줬고, 그런 거 관련해서 옳은 게 아닌가 조금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재물을 보면은 유시민 테마, 자동차 부품 합성 수지 테마, 그리고 시가총액 1,200억 소형주죠.
수영주죠. 수영주에다가 매출액 영업이익 분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액 4,300억에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작은 양전, 4분기 양전했고 부채가 좀 많습니다. 81% 주의하시고요. 플라스틱 주가 일단 매출 구성 60%, 커머스 20% 가지고 있고 레포트는 따로 나온 게 없네요. 조금 더 재무제표 조금 더 살펴보면은 범퍼 그리고 콘솔 자동차 종류들 주요 제품 팔고 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올랐는데 오늘 조금 이렇게 많이 흔든 거 분봉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면은 오전에 좀 러시가 강하게 발생을 했죠. 근데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고 거래량 없이 하락한 구간이 조금 공교롭게 여기 상한가 구간이었죠. 상한가 구간에서 하락을 쭉 하면서 밀려줬고 초기 거래량 터졌던 여기 자리까지 여기 중간값까지 밀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했는데 현재 문제는 시외가 플러스 6.9% 3,700원 여기 자리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 줬죠. 상한가 직전 피볼 1차 저항선 자리까지 올라가 줬는데 이렇게 되면은 장 끝나고서 올린 거라서 시가 갭을 또 추가적으로 띄울지 아니면은 하락 시작을 할지 그 문제인데 일단은 갭을 띄운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이슈를 한번 받았는데 매도 거량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상승 쪽에 가능성을 두고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여기서 6.9%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한 3% 정도 더 띄운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해서 그만까지 올라갔어요. 10% 상승을 했는데 이러면은 10% 상승을 하면은 조정 받으면서 시작을 하겠죠. 조정받으면서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 지지선 당연히 상한가 자리가 다시 한번 지지 구간이 될 거고 여기 10시 구간에서도 짧게 한번 지지받은 이력 확인하실 수 있겠죠. 에코플라스틱 여기 3,740원 자리에서 지지를 하는지 관망을 할 필요가 있겠고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지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재차 상승 추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매도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로 일단은 조정을 받고 시외가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여력 남아있다. 실제로도 시외가 올라가 줬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봉 일봉 측면에서의 상승은 일단은 현재 고가가 여기 21년 10월 이탈했던 구간까지 올라가 줬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는 일단은 조금 크게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420원하고 4,690원까지 열려있다. 일단 에코플라스틱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벌써 10시가 넘어갔네요. 제가 최근에 종목 보는 게 조금 느려졌는지 몰라도 그리고 시황에서 제가 뭐 나스닥, 코인, 뭐 오일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느려진 감이 있는데 그래도 편집해서는 뭐 대부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3개 종목 특징주, 구형테크, 도화 엔지니어링, 에코플라스틱까지 받고 주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보링크 주시 종목입니다. 다보링크는 통신 장비 그리고 5G 메타버스 테마까지 일단 들려있는 종목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플러스 13%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와이파이 관련 기업이고 이슈 같은 거는 막 그렇게 크게 붙어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최근에 이슈 붙은 거는 딱히 없고 재무 측면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그거죠. 그냥 5G 삼성전자 투자 관련해서 그냥 붙은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은 일단 감소,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 시도 중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고 아직은 사업보고서 21년 12월까지밖에 나오진 않았고요. 근데 이렇게 재무 상태랑 이슈 딱히 없는데 올라간 건 뭐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죠. 기관 매도 이탈은 하긴 했는데 오히려 외국인 순매수 위주로 포지션이 들어왔다. 프로그램도 오늘 추세만 따지더라도 오늘 14시 23분에서 조정을 한번 쭉 받았다가 프로그램 매도 근데 가격대 다시 한번 유지시켜주면서 추가적인 매수세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시외가에서도 뭐 가격대 지켜주고 있고 0.77% 상승.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여력 남아있다. 저점에 대비해서 아직은 덜 올랐기 때문에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한다면은 여기 직전 구간 2,070원이랑 대장락 구간 매물대 2,192원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봉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최근에 상승 보여줬던 이쪽 4월 29일 구간부터 한 번, 두 번 상승을 보여줬죠.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꼬리들이 길게 만들어지면서 테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5월 10일 여기 14시 15분 윗꼬리가 길게 달렸으나 틱봉에서 해석을 해보면은 봉 측면에서는 막 그렇게 크게 이상한 건 없어요. 거래량 터지면서 매수 거래량으로 올려주긴 했는데 여기 한번 이탈했으나 다시 한번 복구 그리고 여기에서 횡보세 이어가면서 장박판 추가적인 상승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보링크가 내일 또 추가적인 상승 보여준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추세 상승을 이어가면서 121봉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가 조금 더 이어진다 그러면은 현재 자리에서 플러스 7% 정도 상승 여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물론 기관 매도에 의한 그런 불리한 점은 적용할 수 있겠으나 아직은 매물대 여기 길게 횡보한 거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횡보하면서 모아간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력 더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다보링크 주시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시 종목으로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죠. 반도체 생산 관련 대표주인데 시가총액이 현재 2조 9천억 자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인데 이번에 신저가 최근에 보여줬던 신저가 21년 11월 이후에 신저가 한번 보여줬는데 그거 대비해도 오늘 상승 장악 양봉 마감을 해줬죠. 분봉에서도 보면은 초기 개파락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외가에서도 플러스 마감을 했고 0.3%지만 아직은 저가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슈 측면에서 확인해보면은 8인치 파운드리 대박의 강세 전환, 8인치 파운드리 부족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이텍이 8인치 시설로 반도체 생산하고 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53%, 영업이익 148%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재무에서 보시면은 스마트카,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있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위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3,600억 일단 4분기 마무리를 했는데 이때 추정으로는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이니까 1,400억, 3,600억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을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죠. 공시는 아직 나온 건 없고요. 4월 12일 날 레포트가 하나 있네요. 1분기 매출액은 3,800억이랑 1,700억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있다. 최근에 거는 1,300억짜리 영업이익이죠. 공급 부족 때문에 추정 상승. 그리고 최근에 저가 움직임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근데 이 저가에 비해서는 실적이 너무 좋다. 그래서 올려준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겠고 전분기 대비라고 했으니까 아니 전년동기 대비라고 했으니까 21년 이제 5월 자리인데 5월 이때보다 더 추정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최근에 상승한 것 치고는 반도체 가격이 조금 최근에 실적을 보여준 것 치고는 좀 많이 내려온 상태다. 이때랑 동일한데 아직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부담이 있긴 하겠으나 장기적인 실적 추정 상향이기 때문에 최근에 매도세 나온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조금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면은 일단은 4월 고가에 위치하는 72,700원 정도의 상승 여력을 열어둘 수 있겠고요. 현재가 대비 플러스 10% 정도 상승 여력 기대할 수 있겠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상승이면은 조금 더 긍정적이죠. 분봉에서는 조금 의미가 없는데 1시간봉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1시간봉 뭐 강하게 일단은 치수의 하락을 이어줬는데 매물대 여기 단기적으로 이탈 한번 하고 그 다음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한 거에 대한 단기 반발 매도가 있을 수 있는데 반발 매도가 출현한다면은 64,120원 여기 각도 심하게 꺾인 구간 여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64,200원 자리에서 들어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매수세 이어준다면은 여기 매물대 68,000원까지 짧게 한번 보여줄 수 있겠고요. 68,000원 구간 도달한다면은 일단은 추세적으로 72,500원 정도까지 열려있다. 실적이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3개의 특징주랑 2개의 주시 종목 그리고 질문 답변을 드렸고요. 벌써 10시 12분이죠. 이렇게 마감을 하고 교육방에는 추가적으로 뭐 브리핑 나가는 거 종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5월 11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전 방송으로 일단 교육방 분들은 뵙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저녁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